많은 사람들이 연애에 있어서는 갑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갑이 되고 싶어요. 상대방을 갖다가 영원히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밀당하는 법,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안 달라게 하는 법,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상대방 반응에 끌어들이는데 이게 과연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당 같은 걸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헤어질 것처럼 굴었다가 질투심 유발을 무분별하게 하는 그런 밀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설프게 밀당을 하거나 무분별한 질투 유발 같은 거는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를 파탄나게 만든다라는 거, 이거는 아마 강의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론을 아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요, 상대가 좀 더 나에게 맞춰줬으면 하는 마음에 싸울 때 헤어지자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질투 유발을 한답시고 남사친 얘기를 하거나 여사친 얘기를 꺼내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고백받았다, 질투심 유발을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실 때 하는 말이 상대방과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상대방 마음을 저희가 끌어오게 해주세요. 상대방 마음을 뺏어주세요. 상대방을 안 달라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55화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보통 제가 그분들이 이야기해주는 사연을 갖다가 이렇게 통찰을 해보면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되게 황당하게도 이미 대단히 좋아하고 있어서 잘 만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서 헤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 방송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불안해하세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안 달라게 만들어야지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관계를 크게 판탄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어른들 얘기가 아니라 제가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쌍둥이 동생이 아는 지인이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겪는 일인데 되게 이 관계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쌍둥이 동생이 아는 지인인데 이 집 엄마가 한 5살에서 6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워요. 이 집 엄마가 유튜브 같은 데서 육아 방법 같은 걸 배웠나 봐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지 않는 방법,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우리 연애로 따지면은 남친이 말썽 피우지 않고 나만 바라보게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랑 되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가 어떤 방식으로 훈육을 했냐면 어머니 밥상 이론도 똑같이 합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애들이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럼 밥상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밥상 이론을 갖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것도 또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밥상을 차려놨는데 애가 바로 밥을 먹으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밥상을 확 치워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자, 이 어린아이가 실제로 하는 행동은요, 어이없어 하는 행동 태도, 표정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뭐지? 그때부터 아이가 갈비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 그럽니다. 예전에는 되게 말을 잘 듣던 애였는데 그런 행동을 하자마자 어린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엄마를 약간 어이없게 쳐다보고 그 다음부터는 갈비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데요. 신기하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한번 본인의 남친이나 여친에게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들은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프레임 이론을 알려드리는 게 괜히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인식해요. 그걸 갖다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야채 가게를 차렸어요. 그러면은 야채 가게를 차렸는데 손님이 왔어. 근데 손님이 맨날 구경만 하다 가. 이거 되게 맛있겠다. 이거 되게 사고 싶네. 말만 사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맨날 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걸 믿지 않고 그 사람 행동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또 와서 안 사겠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봤을 거야.
엄마가 갑자기 밥을 안 차려주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네? 라는 생각을 하거나 어떤 의도에 있어서 이런 행동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엄마가 하는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엄마가 정말 원하는 행동을 하면 불행해하면 안 되고 나랑 신경전을 벌여서는 안 되거든. 근데 계속 나랑 싸우려고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기싸움하는 것처럼 밖에. 내가 조금이라도 태도가 안 좋으면 밥상을 딱 걷어가는 거죠. 이게 엄마가 뭔가 원하는 행동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면 이 어린아이가 납득을 했을 거예요. 엄마가 뭔가 원하나 보네. 강하게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단순히 조금만 태도가 안 좋다? 반응을 보고서 밥상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니까 상대방 반응을 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상대방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는 왜 나랑 자꾸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만 하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딱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행동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싹 걷어치워버려요. 아, 헤어져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러고선 나중에 붙잡는 행동하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엄마는 어떤 의도에서 이 밥상을 가져가면서 화를 내고 있을까? 만약 엄마가 나를 위해서 밥상을 치운 거라면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거지, 걔의 태도만 보고 걔의 반응만 살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버린다면, 처벌이나 상을 줘버린다면 이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얘랑 싸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면은 딱 다른 방법도 하나 있죠. 싸우려고 할 거나 아니면 나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레임이라는 강의를 이야기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행복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이게 남자친구를 대하거나 여자친구를 대할 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엄마나 좋은 아빠가 되더라도 왜 얘네들의 반응을 끌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목적성 있게. 아마 이게 오늘 중요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레임이라는 강의, 메타프레임이라는 강의를 보고 기준을 세우셨는데, 기준을 세우실 때 항상 약간 관가하시는 게 기준만 엄격하게 세우고 처벌만 한다, 이것만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카페에 보시면은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억지로 그 사람들에게 처벌을 하라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는 12시 지나서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 그러면 싫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그게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에요? 이건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엄마 밥상을 치워요? 걔가 밥 먹으려고 하는데? 내 목적은 무엇이고 걔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지 왜 상대방의 밥을 못 먹게 밥상을 왜 치우는 거죠? 이게 납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왜 밀당을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해서 밀당을 하는 건지 명확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이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처럼 할 거예요. 목적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무시를 하게 되죠. 아, 엄마 항상 저래. 엄마가 밥 안 주니까 난 딴 데 가서 밥을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엄마가 밥을 안 주거든. 엄마는 자꾸 밥상에서 싸우려고만 하거든. 그러니까 엄마랑 밥 안 먹고 난 딴 데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뭔가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싸우기만 하는 거죠. 그래놓고 걔가 가출을 하잖아요. 그때 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얘야,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와서 밥 먹으라. 이때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이 엄마가 분명히 그런 행동 할 거예요.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집에서 가정교육 같은 걸 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어린 아이가 사실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해보고 배우게 될 거예요. 알아서 좀 목적성 있는 가정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내 집에서 어린 아이랑 싸우지 않아도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막 치고받고 감정 싸움을 하지 않아도요, 얘는 어차피 밖에 나가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알아서 다 싸워요. 사회성에 대해서는 거기서 배울 거예요. 친구들과 지내면서 어울리면서 고통받고 어떨 때는 아픔도 겪고 조금씩 성장해 나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애들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미숙한 방식으로 애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무엇을 원하는 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얻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른이라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만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가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아이들을 초대하는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클래스에 가서 강의를 해준다든가, 이런 모습. 엄마나 아빠가 사람들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걔네들은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롤모델이라서 알게 모르게 다 배우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다 커보시면 여러분들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내가 싫어했던 아빠가 했던 행동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싫어했던 엄마가 하는 행동 내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어차피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이걸 전문용어로 모델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괜히 싸울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책을 읽게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되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보면 뭔가 책에는 재미있는 게 있나? 그러면서 나도 엄마 이 책 좀 읽어줄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책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걔네들이 배우다 보면 나중에 재미있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연애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밀당을 할지, 왜 반응만 끌어당겨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강하게 추구하지 않고 왜 상대방의 반응만 끌어당기려고 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데 상대방에게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근데 저는 되게 동의하기가 힘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왜 신은 그 사람에게만 행복을 주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만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왜 이 세상의 신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 왜 그 남자나 그 여자에게만 행복을 줘서 내가 그 행복을 갈구하게 만드는 거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면요, 사람은 이렇게 번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런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겪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대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왜 이게 반드시 그 사람에게만 사랑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지, 저는 이 다른 증거가 있다는 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게 잡혀있다라고 하면 내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항상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비극적인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랑이라는 거는 한 사람에게만 나오는 전유물 같은 게 아니구나. 이걸 증명해내야겠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알겠어요. 남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랑이라는 항상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에요? 에로스라는 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사랑이라는 건 여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냐?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냐? 내가 여자들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여자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착한 남자 신드롬의 기본 태도입니다. 여자들에게만 에로스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여자들에게만 빌고 사정하고 노력해서 여자들에게 사랑을 갈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에로스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건가? 남자가 주는 입장이 될 수는 없는 건가? 이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항상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죠?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왜 그걸 항상 남자들에게 갈구를 해야 되고 항상 남자들에게 사정을 해야 되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꼭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랑이 나오는지가 절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요, 정상인이라면 스스로 나름대로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알아서 잘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옆에서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상대방과 싸우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그 사람들이 사귀기로 한 것은요, 다들 잘해보려고 사귀려고 하는 거지, 야, 하루만 만났다가 헤어질 거면 왜 사귀자고 얘기합니까? 그런 행동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계속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 잘 지내보려는 목적으로 여러분과 사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반응을 끌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걔네들은 이미 나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사귀고 있는 상황이면 벌써 나를 좋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귄 거잖아.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목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목적성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처럼 계속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잘 해보려고 만나지 누가 관계를 망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비정상인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셔야죠. 제가 여태까지 상담을 해본 결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진짜 잘 없어요. 그런 게 굉장히 무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행복해질지에 대한 기준을 꼭 세우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어머니, 아버지 꼭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